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위기는 더 심해지는데 위기에는 더 둔감해졌다는 게 그게 현재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PF 대출 위기니 부동산 침체니 하면서 모든 언론에서 이구동성으로 외쳐대더니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은행 파산이 시작됐다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난리치더니 근데 보니까 또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년 만에 처음으로 4%대가 나오고 이제 마스크마저도 집어 던져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가지수도 현재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종종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죠. 내가 경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데 또 시선을 옮겨보면 미국은 올해 1월에서 4월 파산한 기업 수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우리나라는 IMF 이후 경험한 적 없는 15개월째 무역 적자에 올해가 시작된 지 4개월 조금 넘었는데 적자 규모는 이미 작년 적자의 60%를 넘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이미 10%를 넘었고 이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10%를 넘어 작년에 4배가 됐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직전 2019년 4분기 648조 원이었던 게 지금 1000조가 넘어버렸고요. 거기다가 당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회인 듯 싶다가도 위기인 것 같고, 위기인 것 같다가도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나 생각도 들 건데요. 근데 딱히 헷갈릴 건 없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고, 소득이 감소하니 소비는 줄고 연체는 늘고 그리고 기업 파산은 증가하는 거죠. 그 와중에 침체 속도를 늦추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진통제 같은 효과를 주니까 반짝반짝 희소식처럼 들리고, 또 이 희소식에 의미 부여하는 투자 시장이 짧은 축제를 보내는 동안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잠시 현실을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그 순간에는 알기 어려운 게 문제인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가 아닌 우리 삶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 상황을 좀 이야기할 건데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료를 좀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 자체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같은 형태로 많이 전달하다 보니까 근거 없이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좀 보이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끼신 이유도 알긴 아는데, 사실 저희가 말한 내용 바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기억도 안 되는 수치를 장황하게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도 말로만 들어도 이해될 수 있게끔 좀 쉬운 언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영상에 자료 첨부가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근거 없이 개인적인 생각만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정리해서 편집하고 올리는 그런 작업 공정 자체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공식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실제로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해석을 덧붙여서 설명을 추가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내용이 피부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는데 포커스를 주는 것보다는 자료 내용을 같이 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미국 시중은행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용경색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사실 신용경색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올지 아니면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장기간 갈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이고 기업이고 신용경색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때는 맞죠. 네. 지금 이게 사실 아직 피부로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미 연준을 비롯한 월가의 CEO들하고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 최근 은행위기 여파로 신용경색이 우려된다는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여기서 우려된다고 하는 신용경색은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건데요. 신용은 대출이고 빚입니다. 경색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는 걸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말 그대로 해석하면 대출 흐름이 막혀서 제대로 돈이 안 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막히는 걸 우려하고 있다. 그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대출이 굉장히 쪼그라든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 미연준의 그런 우려처럼 그렇게 신용 경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지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자료는 미국 상업은행에서 나가는 대출 규모 변화를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화면의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대출 규모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끝에 대출 감소세가 확 커지는 부분이 올해 3월달입니까? 맞아요. 지난 SVB 사태부터 3월 들어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은행 전체적으로 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들어 금리가 크게 오르는 중에도 대출은 계속 늘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방향성이 바뀌네요. 3월 들어서 가파르게 줄어들고. 네. 그리고 다음은 미국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높이는 대출 기준 강화 비율이라는 걸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통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미 연준은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 기준을 강화할 건지 아니면 완화할 건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답한 은행들의 순 비율을 화면의 그래프처럼 표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0을 기준으로 위로 플러스는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은행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고 마이너스는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의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중간에 표시된 회색 구역은 경기 침체 상황이고요.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랑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질 때 요때 대출 기준을 급격히 강화했던 게 보이네요. 네, 순간 위기감이 급증한 거죠. 그리고 곧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엄청나게 완화하게 됐고요. 이때 대출 엄청 늘었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대출 기준이 많이 강화됐네요. 네. 2021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은행들이 대출 기준에 완화적이었는데 2022년 중반부터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은행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본 대출 변화 그래프처럼 22년 중반 이후 대출 증가세가 줄다가 말에 가서는 대출이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보니까 뭐 금리 인하니 동결이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네요. 정작 그 돈을 빌려줄 은행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화면의 그래프는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 기준 강화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가계대출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와중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뉴욕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이런 지역 은행들이 무너지는 일까지 겹치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위기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대출을 줄이는 데는 앞에서 말한 이런 이유에 더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은행에서 예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 영상에서 미국의 높은 고용률과는 별개로 실제로 미국인들의 소득이 부족하다는 증거를 소비 감소와 저축률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데서 찾아서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실제로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다가올 겁니다. 다음 자료는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은행의 예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비교해서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22년 하반기 이후로 예금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요. 마이너스까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간 설정을 넓게 해서 눈에 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의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발생한 SVB 사태 이후로 예금 수준이 더욱 급락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눈에 띄게 확 줄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은행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부 중소형 지역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이 잠깐 흔들리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정부 지원과 JP모건 같은 대형은행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문제를 잘 수습했기 때문에 은행 위기가 끝났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지난 5월을 끝으로 이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통화 긴축으로 인한 신용경색 역시도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 그 말이 미심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하죠. 뭐 진실이야 당사자들이 알겠지만 은행이 파산해서 인수를 하는데 당연히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려고 옥신각신하면서 협상의 진통도 좀 있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질질 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더 이상 시장에서 언급 안 되게 하려는 것 마냥 순식간에 인수하고 정리해버린 것도 개운치 않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용경색 우려가 적다니 하는 말도 그것도 웃긴 게
얼마 전 재무장관 옐런도 자기 입으로 은행이 대출을 조여서 시장에 돈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금리 올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말에 시장도 뻔히 동의를 해놓고 또 자금경색 이야기 나오니까 금리를 더 안 올릴 거라서 괜찮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 맞아요. 사실은 신용경색 문제가 그런 예상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런 통화긴축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돈들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본 자료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이제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줘서 유동성 공급이 끊기고 신용경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실제 최근에 나온 미 연준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침체가 심화되는 만큼 은행은 연체율 관리도 해야 되고 당장 은행들 예금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현찰 여력도 끌어올려야 되니까 당장 수익 증대보다 건전성, 안정성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사실 은행들도 이제 여유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칫 미국 금융시장의 메가톤급 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는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실제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공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과 LA를 포함해서 서부 해안에 있는 주요 도시들만 보더라도 공실률이 대부분 15%를 넘어서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20%에 육박할 정도로 공실률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면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작년 이후로 가격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되는 이유가 있어요. 은행들 아닙니까? 거기 돈 빌려준 은행들. 맞아요. 바로 그건데요. 지역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이 빌려준 고금리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 엮여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언제든지 은행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한두 개 은행 문제에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지역 중소형 은행들 중심으로 광범위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미 연준의 통화긴축이 끝났다 하면서 마치 은행 위기가 다 끝난 것처럼 보는데 정작 미국 금융시장 월가에서는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대규모 해고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1,800명을 해고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불과 5개월 만에 3,000명을 더 줄인다고 하고 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이번에 투자은행 인력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JP모건은 이미 지난 1월에 3,200명을 해고해서 창사 이래로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 투자도 줄이고 전용기도 팔고 직원들 출장 경비도 감축하는 식으로 전사적인 비용 절감 운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역시도 인력 감축 계획을 밝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시장에서는 은행 위기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은행은 자기들 위기를 걱정해서 인력 구조조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고요. 대출 기준도 높이고 더 까다롭게 해서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은행 위기가 발생할지 말지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마음가짐이나 자세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본 거예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기업도 개인도 이제 신용경색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고요. 자기 자산이 얼마든 현찰 여력이 없고 소득 기복이 큰 분들은 특히 취약하니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시장이 주는 착시나 분위기에 몰입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투자가 아닌 나의 경제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